안녕하세요. 황채윤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 우기용 미카엘입니다.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기용 씨, 네, 지금이 몇 시일까요? 지금이요. 지금이 제 시계가 없어가지고 몇 시죠? 아, 지금 이렇게 위급한 시기에 시간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왜 갑자기 무슨 이거 또 진영 씨 그 지구의 그 환경 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바로 그거지. 그래요. 근데 지금 그 환경 시계가 몇 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몰라요? 네. 지금이 지구 환경 시간으로 네. 밤 11시 49분이래요. 지금 큰일 났어요. 완전 늦었어요. 11분밖에 안 남은 거네. 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게요. 네. 아니면은 지구가 불탄다, 네. 지구 대재앙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네, 그 정도로 얼마 안 남은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렇죠. 무섭네. 네, 그래서 모셨죠. 일찍이 네. 환경공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아, 석사 학위까지 따신 네. 우리의 살리는 이야기의 황채윤 신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네. 또 전문가 두 분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 성원기 명예교수입니다. 저 삼척 성내동 성당 그 신자고요. 토마스 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푸석해 보이세요. 네. 운동할 것 같은 얼굴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환경적인 먹거리 정의센터 소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께서 이 환경 운동을 하시는 걸 보니까 오늘 얘기 흐름이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신부님,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삼척 화력발전소 반대 운동을 펼치시고 먹거리 정의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두 분하고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밴쿠버가 절대 40도가 올라갈 지역이 아닙니다. 거의 알래스카하고 붙어 있거든요. 네. 밴쿠버가. 그리고 또 알래스카도 그렇고 시베리아도 그렇고 45도까지 올라왔어. 45도. 북극이 45도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건 뭐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죠. 호주가 불타고 네. 그래서 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탄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이 너무 끔찍해서 지금 글쎄 말이에요.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아니, 호주 산불 때는 코알라가 10,000마리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그 광경을 보면서 진짜 심각하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걸 느끼느냐면은 호주에 내가 강의 가갖고 네. 내 팬들이 좀 있는데 집 앞까지 불이 왔다 그러고 미국의 한 집은 불이 탔어.
홀라당 탔어. 아, 홀라당 타고 차를 타고 가다가 나무끼리 부닥쳐서 불나는 걸 내 눈으로 봐요. LA도 마찬가지고. 네네. 부닥쳐갖고 와다다닥 타 올라. 건조하다는 얘기. 그렇게 뜨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스밸리라고 굉장히 뜨거운 지역인데 거기도 LA 쪽 서부에 있는데 53도까지 올라갔으면은 여러분들 목욕탕 들어가면 막 열탕이 아주 뜨거운 데가 몇 도냐면 한 43도예요. 아, 53도면은 거의 뒤는 정도 수준이에요. 뒤는 정도. 그러니까 들어가질 못하. 그렇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아, 예. 아, 신부님, 뭐 지구 대재앙 그 원인이 탄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탄소가 뭐길래 그렇게 지구에 큰 재앙을 가져다 주나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온도가 평균 온도 15도입니다. 네. 15도인데 이 15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는 물론 대기 중에 산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런데 태양열을 붙잡는 것이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 화학이라는 요 6가지가 대표적인 이 지구 온도를 올리는 글로벌 워밍 온도를 올리는 건데 이 중에 80%가 이산화탄소예요. 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도를 태양열을 붙잡아 주는데 문제는 이게 지난 60만 년 동안 250 ppm, ppm은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100만 개 중에 250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2010년에는 320 ppm, 한 70개가 늘어난 거죠. 네. 태양을 붙잡는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는 420 ppm. 근데 인류 역사상 250 ppm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지난 100년 동안 이게 300 ppm이 넘더니 400 ppm이 넘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400 ppm이 넘었다는 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10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인간이 지구 안에서 살아기간 극히 짧은 거예요. 극히 짧은데 지금 상태로 400 ppm이 넘었으면은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않으면은 이 6번째 이 지구는 5번의 대재앙이 왔었거든요. 네. 이게 6번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이야, 쉽게 말하면. 그럼 신부님께서는 지구 온난화를 예견을 하셨었고,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좀 예견을 하셨었죠. 그렇죠. 네. 제가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터지고 난 다음부터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환경 운동을 했고,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가서 환경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걸 공부를 하면서 30년 전 얘기예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지구 안에 있는 인간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환경운동을 해야 된다. 원자력 발전을 쓰면 안 된다. 화력 발전을 쓰면 안 된다.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러면은 지구는 망한다. 2016년에 망한다. 그런데 안 망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늑대 소년이 됐어. 근데 2022년이 됐는데 작년에 또 지구가 불탄다라는 유튜브를 올려놨어요. 네. 조회수가 50만이 넘어. 네. 근데 곧 망한다. 근데 지구가 녹는다도 해놔야 되는데 그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구가 녹는다는 강의를 좀 불타면 녹는 거거든. 그렇죠. 눈, 빙하가 녹고 다 녹는 거거든. 그래서 책도 썼어요. 이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나. 이것도 10년 전에 썼는데 주교회에서 가톨릭 출판상까지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난 아직도 늑대 소년이야. 지구는 망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런지 관심 분야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무시당하는구나.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티핑 포인트라고 되돌릴 수 없는 포인트에 들어가 1.5도 올라가면은 나는 이걸 특이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특이점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내 범위를 넘어선 걸 특이점이라고 그래. 그래서 인간의 범위를 2030년이 지나면은 넘어서 아무리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고 해도 그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렇죠. 점인 거예요. 예. 신부님 겁이 납니다.
겁나야 돼요. 네, 정말 겁나고 기후 위기 네. 그 끝났다라는 그 지표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네. 그럼 어떤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저는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특별히 제가 바다를 많이 좋아해갖고 예, 예. 스킨스쿠버를 20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 뭐 좋은 포인트는 다 다녔는데 한번 괌에 스킨스쿠버를 하러 갔는데 그것도 한 10년 전 얘기예요. 보통 우리 동해 바다에 가면 얼굴이 찢어질 정도로 물이 차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뭐 따뜻하지 않아. 근데 괌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목욕 엄청 좋아하거든요. 온탕에 딱 들어온 느낌이야. 온도로 보니까 31도야. 그게 몇 미터 정도 들어요? 한 20m까지 31도, 20m까지. 31도가 되면서 그 바닷속에서 이게 뭐지? 이 정도면 목욕탕인데. 네. 그 목욕탕에 보면 막 그 수증기가 올라가고 네, 천장에 네, 네.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네. 그때부터 태풍이 슈퍼 태풍이 나오기 시작했어. 원래 몇 도가 정상인 거예요? 26도에서 27도가 정상 온도죠. 그런데. 근데 바다 온도가 1도 올라간다는 건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온도예요. 어마어마한 온도 열량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또 사이판, 그 밑에 사이판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 이제 나하고 이렇게 나를 안내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부님 여기 지금 해안 도로가 있고 바로 파도가 바로 붙어. 신부님 우리가 20년 전에 왔을 땐 저 10m 밑에 모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나 우리 어렸을 때는 저기 모래사장에서 놀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 갔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미 해수면 상승이 그렇게 시작된 거죠. 네.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투발루라는 섬은 이 7개인가 하는데 4개 섬이 벌써 사라졌어요. 그렇구나. 네, 아주 심각합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 위기가 심각한 것 같은데 서원기 교수님은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신부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네. 더욱 실감이 납니다. 사실 이러한 그 징후들은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있어 왔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탄소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현대 문명 탄소 문명이라고 하는데 석탄, 석유, 가스 네. 이거를 태워가지고 그 에너지로 유지되는 문명이 모든 게 돌아가죠. 예,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비행기, 예, 기차, 예. 배,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 이제 태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만드는 거 태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많이 태우니까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구 온도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제 티핑 포인트는 되돌아올 수는 없는 점입니다. 네. 뭐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는 우리가 모든 화력발전소, 모든 자동차를 일순간 다 중지시키고 모든 소를 갖다가 안 기른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1점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서 1.5도를 넘었으면 그때는 지구 자체 가열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2도, 3도, 4도, 5도, 6도 올라가요. 6도까지 올라가면 예, 끝나는 아무것도 겁니다. 못 살죠. 예, 네. 모든 생명계가 사라지는 그 온도까지 올라가게 돼 버리는데 인간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은 불과 8년 남았다. 네. 8년이요? 지금 네. 이게 얼마나 긴박하고 급박하고 절체절명의 시기냐. 이것을 우리가 신화적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하는 것을 당장 알 수 있을 거다. 하여튼 절박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더 살고 싶어요. 8년 뒤에 죽을 수 없어요. 큰일이다. 그럼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아니 뭐 해야 되겠네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지금 성 교수님께서는 토마스 모 교수님께서는 삼척에서 화력발전소 건립을 지금 저지하고 계신데 그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그 활동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7년, 8년 남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어디서? 삼척에서 새로 짓고 있어요. 네. 그것도 얼마나 큰 규모의 화력발전소냐 하게 되면 하루에 석탄을 얼마나 태우느냐 하면 17,000톤을 태워요.
하루에 하루에요? 하루에. 25톤 트럭 보셨을 거예요. 덤프 네, 트럭이요. 네, 네. 그거를 680대를 한 줄로 세워보세요. 그거를 계속 갖다 붓는 거예요. 2분에 한 골 붓는 거로다 계속 태우는 그래야 핵발전소 2개가 만들어낸 전기를 화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정 지역에 그래서 청정 지역에다 짓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명사심리 맹방 해변에다가 네, 석탄 화력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항만 부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항만 부두 진다고 그 청정 해변을 명사심리를 지금 이미 다 망가뜨렸어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모하고 그건 왜 짓겠어요? 삼척 시민들이 원해서 아니면 뭐 우리나라 전기가 부족해서 발전소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단지 대기업의 돈벌이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시키고 있을 시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당장 중단시켜야 된다고 절박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하겠어요? 어느 분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매일 평일에 월화수목금 4시부터 5시까지 삼척 시내를 시청까지 해서 우체국 시작해서 지금 순례하고 있어요. 이걸 걸고 그럼요. 걸고. 모든 대선 후보는 탈석탄을 공약하라. 탈석탄 공약하는 그 공간 안에서 삼척 석탄을 갖다 이제 중단되거든요. 네. 그래서 묵주를 들고 묵주기도 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시간을 돌고 다시 이제 거기 우체국 앞에 서게 되면 바로 성내동 성당, 제가 다니는 성당이에요. 성당 종탑에 십자가가 보여요. 그 십자가를 보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희 살게 해주십시오. 삼척 석탄화력 막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켓 들고 기도하면서 교수님께서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러면 소혜순 선생님과 함께 하신 활동도 있나요? 제가 삼척에 가서 배웠죠. 아. 네, 제가 남양주 살기 때문에 네.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대표님이 이제 신부님이세요. 원동일 원동일 신부님이신데. 원동일 신부님. 네. 지부장 신부님. 네, 원동일 신부님하고 같이 저희 이제 남양주 비상행동 회원들이 삼척의 석탄 화력 발전 반대 삼보일배 하는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들고 우리 교수님 삼보일배 하실 때 탈석탄 공약하라 대선 후보 그리고 석탄 화력 중단하라 이런 구호도 같이 외치고 네. 삼보일배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서 우체국 앞에 가서 미사도 드리고 그리고 같이 피켓팅 시위를 했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칼바람이 부는 데서 고생 많이 길에서 하셨어요. 떨면서 이렇게 피켓팅을 했더니 집에 와가지고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삼척에 계시는 분들은 매일 그걸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부채감도 들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봄 따뜻할 때 한번 아,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대를 오시기 때문에 네. 네. 예. 참으로 삼척은 외롭지 않습니다. 네. 그 힘으로 다 지금 계속 투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신부님 따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갈게요. 이게 하느님 일입니다. 아, 생각하셔야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교수님, 그 네. 2030년까지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를 멈춰야 지구를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2030년도 어쩌면 늦는지 모르죠. 지금 그 IPCC라고 해서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에서 6차 보고서를 냈는데 유엔 산하기관입니다. 2040년에 1.5도에 도달한다. 그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제 조금 또 일부 기후학자들은 2030년이면 이미 티핑 포인트에 도달한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아주 정확한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정말 지구 온도 올리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갈 정도로 우리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내뿜었다는 얘기인가 이제 그런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 실감이 나실 거예요. 그 유럽에서 10년 전에요. 2010년에 큰 화산이 하나 폭발했어요. 네. 네. 이 화산의 분진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비행기 그 항공기 이착륙이 전체 다 중지됐어요. 6일 동안 중지됐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맞습니다. 터진 화산. 이름이 깁니다. 네. 그런데 그때 그 화산이
하루에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이 15만 톤이에요. 그럼 그 화산이 터지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냐? 끄떡도 안 해요. 지구는 천체예요. 별이에요. 한 20개 정도 동시에 터졌다. 그러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느냐? 그런 정도 갖고 안 올라가요. 그럼 도대체 인간이 탄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느냐? 놀라지 마세요. 그 화산에 666개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하루에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에다가 666 많이 들어본 숫자죠. 악마의 숫자. 곱하면 많이 나와요. 만에 만이면 그게 1억입니다. 1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지구가 병이 나기 시작한 거죠.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도, 2도, 3도 몇 도 올라가면 끝이라 했어요? 6도 올라가면 끝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킬리만자로가 2100년에 녹는다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근데 또 킬리만자로 가봤잖아요. 없어요. 근데 산 정상에 이제 마지막 정상에만 남아 있어요. 좀 남아 있어요. 좀 남아 있어. 그러니까 몇 년 앞당겨진 거야? 70년 앞당겨진 거야. 이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북극이 녹는 거야. 북극은 하얀 설원으로 돼 있단 말이야. 태양열을 95% 반사시켜 지구 밖으로. 근데 다 녹았어. 까만 땅이 나왔어. 그래갖고 그 받아들이는 그 열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거의 폭발 지경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아주 쉽게 이해하면 여름에 하얀 모자 쓰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여름에 빵떡 모자를 쓰고 나가면 어떨 것 같아? 더워요. 바로 기절하죠. 한 10분만 있으면 기절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구가 저 북극이 40도, 45도 올라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삼척의 폐광도 많고 또 아주 내가 삼척을 왜 이 애정이 있냐면 강의도 뭐 몇 번 갔지만은 그 불 났을 때 내가 그때 한참 비누 사업했었거든요. 트럭으로 한 트럭을 갖다가 성내동 성당에다가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강의 오실 때 저도 강의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캐나다의 부차드 가든이라고 있어요. 빅토리아 섬에. 거기 보면 석회를 캐는 데인데 거기를 가든으로 만들어갖고 세계 최고의 가든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자연은 얼마든지 돈 버는 용도의 생각을 바꾸면은 건강하게 바꿀 수 있거든요. 명사심리도 거기도 걸어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기가.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파괴하고 이런 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전기를 우리가 줄여서 쓸 수는 있지만 전기를 아예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기를 지금처럼 얘기를 나눈 것처럼 화력발전소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구 자체가 못 견디니까. 또 핵발전소 그거 가지고서 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걸 돌려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방사능으로다가 오염이 그냥 평상시에도 오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발전소 답이 아니죠. 핵발전소는 더군다나 지금 해수면 어차피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지금 바닷가에 젖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 물속에 잠깁니다. 안전하다고요? 감당 못해요. 지금 핵발전소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방사능이 막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처럼 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곧 기후위기를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고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구상에는 세계에는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이에요. 독일이죠. 독일은 올해가 2022년인데 10년 전에 시작해서 올해 모든 핵발전소를 끕니다. 그럼 전기는 어떻게 할 거냐? 전기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만든다. 그때 독일도 불과 3, 4%밖에 안 됐어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기 전체 비중에서. 작년에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50%요. 50%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2030년에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겠다. 우리는 이미 시기적으로 다 많이 늦었어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가 나서서 하자고
해가지고는 짧은 기간에 많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태양광 패널이 이제 효율이 높아졌어요. 1인당 한 평각기 운동을 하죠. 전 국민 지금 태양광 한 평각기 운동을 하자는 것인데 아주 쉽게 내가 쓰는 전기 내가 생산해서 쓰는데 면적이 얼마면 된다? 한 평이면 된다. 돈이 얼마면 된다? 120만 원이 된다.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1년만 적금 들면 120만 원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내가 쓰는 전기 내가 지구를 살리는 거지? 지구를 살릴 수 있어요. 그 지구를 살리는 거지. 우리 후세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럼 후세를 살리는 거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형편이 돼가지고 나는 베란다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설치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많이 설치하면 1kW 정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 이상 안 돼요. 3인 가구 같으면 2kW는 어디서 설치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바로 지자체예요.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장. 서울시장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120만 원을. 이걸 가지고 땅을 찾아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그것이 건물 옥상이 됐든 뭐 88 올림픽 뭐 스타디움이 됐든 어디단가 까르라 이거에서 서울 시민들이 100만 명이 돈을 모아줘가지고 선수시장에 줬다. 100만 킬로와트. 그게 정확하게 핵발전소 1기 분량이에요. 1000만 명이 거기에 참여한다. 그러면 10기의 핵발전소를 그렇지. 설치하는 건데 맞습니다. 더 이상 삼척에다가 석탄화력을 지어서 그렇지. 송전탑을 건설해가지고 땅을 다 그렇지. 망가뜨리고 산을 망가뜨리고. 송전탑 건설할 필요가 없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일단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하고 이걸 한번 실현을 해볼게요. 교수님 우리 유튜브 구독 그 시간이 실시간에 한번 하세요. 예. 한번 감사합니다. 1,700명 들어오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한번 해봅시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동일본 지진 때 아까 교수님 계속 강조했는데 되게 바닷가에 원자력 발전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을 들여갖고 식혀야 되니까 핵 융합하는 거를 시켜야 되는데 자꾸 태풍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그게 물이 들이치면은 전기가 끊어지면은 이게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 그냥 폭발해요. 후쿠시마가 그래서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그렇게 나라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놈의 원자력 발전소 3기 터진 바람에 지금도 저 지경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 2개 터지면은 이게 끝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면은 알리 100이라고 나는 그 텔레비전 안 봤는데 대선에 그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토론에서. 알리 100이라는 게 뭐냐면은 Renewable Electricity라는 약자예요. 이게 뭐냐면은 재생에너지. 독일이나 유럽은 재생에너지로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수입을 안 해줘. 구글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안 쓰면은 물건 납품을 안 받아. 어차피 가야 돼 그렇게. 이게 수출을 못해요. 네. 화력발전소, 핵발전소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 제품은 탄소세를 내게 되는데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지금 석탄화력, 더군다나 핵발전소, 이건 정말 우리나라를 완전히 잘못 끌고 가는 그렇지. 거예요. 예, 그 이전에 물론 예. 뭐 지구가 다 그냥 뭐 망가져서 다 그러겠지만 지금 바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내 책에도 썼는데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가면은 바오로 성당이라고 있어요. 바오로 성당이라고 있는데 이 성당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놨어요. 태양광을 설치해놔갖고 거기서 발생하는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남미 파라과이에 가난한 성당이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한 평각기 운동을 한다면은 뭐 화력발전소 다 없애고 원자력 발전소 다 없애고 일자리 창출하고 환경 보호하고 수출 잘 되고 모든 문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적인 기업으로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기간이 짧고 국민들의 인식도가 너무 낮은 거지.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여기 우리 직원 기숙사 짓는데 오늘 교수님 강의 듣고 이거 원고 읽으면서 태양광으로 다 가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 정말 어떠한 착한 일보다 네. 어떠한 선행보다 이거가 가장 지금 시급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저 출연료를 모아가지고 살리는 이야기 출연료 그럼 그런 정신이 중요한 거야. 내 지구를 자식이 살리는 거. 내 자식이 이걸로 인해서 살아간다는데 맞아. 아니 2030년이면 몇년 안 남았어요. 만약에 지금 낳는다고 해도 8살 때 그럼, 엄마고 뭐고 아유, 없는 거 자식 다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연료를 좀 모아가지고 좋은 생각이야. 네, 서울시장님께 좀 갖다 드려야 되지 아, 진짜 않을까 언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돈을 모아서 남양주 시장한테 갖다 주려고. 남양주 사십니까? 네, 에너지 자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내가 쓸 전기를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 원전에 의존하지 네. 않고 석탄 화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한평강기 운동 저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좋습니다. 네. 네.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까 이렇게 정말 기후 위기라는 것이 정말 실감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서 곳곳에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이 있죠. 제가 그 10년 전, 딱 10년 전 우리 신부들, 우리 동창 신부들이 서품 20주년이었어요. 노르웨이를 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4월 부활 지나고 갔으니까 4월, 5월 경에 갔는데 63도 선상이에요. 63도 선상에 갔는데 다 반팔 입고 다니는 거야. 다 노르웨이가.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우리는 다 저기 막 두꺼운 옷 입고 오라고 그랬는데 거의 30도까지 올라가더라고. 4월 달에 안 갑니다, 상상이 저는. 안 가죠? 네. 그런데 이 시베리아는 평균 평균 온도가 5도인데 여름 온도가 5도인데 26도 올라간 건 10년 전에 26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급기야는 44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44도 경험해 본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저기 막 데스밸리 가고 50도를 경험해 봤는데 숨이 안 쉬어져. 네. 지옥이다. 딱 그냥 그렇게 느껴져. 지옥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20도에서 40도 선상에 사는 사람들이 뉴욕, 워싱턴, 텍사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도쿄, 서울, 평양, 북경, 상하이, 로마, 마드리드 이게 다 20도에서 40도 선상에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나라까지. 지구의 아주 중요한 데는 다 20도에서 40도에 네, 살아. 네. 이 사람들은 위험한 걸 몰라. 네. 네. 잘 못 되게 느껴요. 그렇지. 북극, 남극, 적도 여기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지. 이미 지금 네. 아주 그렇죠. 심각하게 나타났어요. 네, 왜냐하면 뭐 섬이 잠기고 이러니까. 네, 그리고 뭐 빙하가 다 녹고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20도에서 40도 선상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하다. 그럼 끝난 거야. 네, 그런 상태예요 지금. 지구가 점점 난파선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여심님. 그 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뭐 여건이 되고 하면야 좋지만 이 지구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신부님? 지금 우리나라는 1.65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나라마다 다 달라. 네. 그다음에 전 지구적으로는 1.04도 올라갔다고 그러고 네. 도시권은 1.4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대신 북극하고 남극은 10도 이상 올라가 버린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과연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 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재생에너지를 써야 돼요. 네. 그러나 나는 그냥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이 옷을 아마 많이 봤을 거야. 네. 지금 2달째 이것만 입어요. 네. 옷을 한 번 입으면은 보통 한 달 입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중간에 빨긴 하시고 안 빨아. 안 빠져요? 그러면은 오실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 향기가 그 향기였군요. 양복도 한 벌 입으면은
한 달 가는 게 내 신념이야. 드라이 안 하고 살아야 그냥 돼. 그대로 이렇게. 맞아, 좀 더럽게 살아라는 더럽게 책도 살자. 있습니다. 더럽게 근데 살아야 돼. 평창에 있으면 오염될 게 없을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있지. 네. 그런 것도 맞아, 있긴 맞아. 있는데 네. 하여튼 한 번 입으면은 여기에 뭐 별게 묻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 또 음식도 떨어지고. 그래서 일단 생활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한 네. 바꾸기 이거를 어렵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예. 예, 지금 그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네. 답이 없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든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쓰는 그러한 그 삶을 유지하는 한 태양광 갖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자 또 먹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육류 소비 이런 것들을 정말 절반으로 줄인다. 그게 굉장히 이제 힘들 것 같지만 네. 사람은 적응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그렇게 해야 또 우리 자손들이 산다, 자녀들이 산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게 삽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태양광으로 전기 만드는 그것도 우리가 뭐 전기만 만들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산을 밀고 네. 숲을 베어내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깔면 어떻게 됐어요?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우리가 지구 살리자고 하는 건데 네. 그렇게 가는 것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 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논밭을 갖다가 뭐 경작지에다가 태양광을 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태양광으로 전기 만들어도 곧 있으면 이제 식량이 옵니다. 그러면 먹고 살아야 살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농경지에다가 태양광 까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네. 우리의 삶을 지금의 그 소비하는 거 절반으로 줄이고 전기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세상 만들어 가는데 네. 사실 120만 원 내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120만 원 다 내시겠죠. 그러면 전 국민 중에서 몇 명이 낼까 몇 분이 낼까 생각해보면 많이 안 내실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누가 살려요? 우리 이웃이 서로 힘을 합쳐서 살 길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네. 120만 원씩 시장군사한테 갖다 줘가지고 네. 우리가 이 전기를 재생에너지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조금 줄여서 네. 적게 먹고 적게 쓰는 그야말로 검소한 생활로 주님 안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저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네.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느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슬픈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고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또 슬픈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 축산업이 탄소 배출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사실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보다 아산화질소, 소가 내뱉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훨씬 지구온난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구 인구는 78억인데 가축은 700억두예요. 700억. 네, 700억두. 10배. 네. 이 소나 돼지나 뭐 양이나 말이나 이들이 내뱉는 메탄하고 아산화질소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런 건 꼭 좀 보세요.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카우스피라시. 이게 스피라시가 무슨 뜻이냐면 앞에 콘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음모라는 뜻이에요. 음모. 음모. 소가 가지고 있는 이 음모가 대단해. 근데 이 소고기는 뭐 난 미국에서 뭐 많이 가봤지만은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이 소 하나가 보통
그 축구장 하나를 뜯어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소 한 마리가. 그리고 미국에서 석유나 셰일가스를 체첸에게서 1년에 3,800억 리터를 쓰는데 가축이 마시는 물은 128조 리터야. 1조 리터도 아니고 128조 리터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인간이 먹는 식수의 30%를 가축이 먹어.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방송 볼 때 막 이 아이가 물이 없습니다. 물을 줍시다. 근데 아프리카 가보면은 그 아이들 물을 누가 다 먹느냐 하면 소하고 말들이 다 먹어. 아이고. 그래요. 소하고 말들이 다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는 거는 이거는 환경을 파괴하는데 맨 앞에 쓰는 거야. 네. 고기를 먹는 거는. 예. 고기를 먹을 수가 없겠네요. 예, 우리 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평 짓자국, 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고기를, 저는 사실은 소고기 같은 건 1년에 한 3번, 4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함께 갈 때 먹지, 제 개인적으로 가서 사 먹지는 않아요, 소고기를. 예, 또 귀한 거 나온 길에, 양은 소가 먹는, 고기의 6분의 1밖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네. 돼지는 5분의 1 정도밖에 배출하지 않아. 그러니까 먹으려면 돼지고기를 먹든지 양고기를 먹으면 덜 괴로운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는 거지. 예. 하여튼 이 소고기만 안 먹어도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지구온난화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어요. 제가 그 탄소 발생의 주역이었네요. 제가 소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저도 한몫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막 찔리네. 그렇죠? 카우스피라시를 꼭 보세요. 꼭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희순 선생님 그 환경정의 먹거리 센터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신부님 말씀처럼 이 축산업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것이 어떤 건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일단 비만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식이 사실 모든 전 세계 인류가 먹고 남을 정도로 1.5배 정도 생산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왜 기아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느냐면 그 곡식을 가축한테 먹여가지고 수놈이역이 먹을 곡식을 소한테 먹여서 1인분의 고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20명 거를 먹는 거야. 그렇죠. 옥수수하고 맞아요. 콩 이런 거를 사료로. 그래서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게 되고 한쪽에서는 이제 굶주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육된 고기를 먹게 되면 우리가 보통 당뇨나 고혈압 같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얘기하는 현대성 질병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식동물하고 이 신체 구조가 달라요. 이빨 구조도 육식동물처럼 다 송곳니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송곳니인 분은 매일매일 고기를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조물주가 그렇게 허락해 주신 몸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과 채소 과일을 훨씬 더 많이 먹게끔 이빨 구조가 어금니와 앞니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서도 육식동물은 굉장히 강한 염산이 분비가 되는데 반해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그렇게 빨리 잘 분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화불량이나 설사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 보통 장 길이가 사람 신장의 4배 정도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길어요. 이 안에서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동물성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먹게 되면은 빨리 배출이 안 돼요. 섬유질이 있는 걸 먹어야지 빨리 배출이 되는데 청국장 가루. 그렇습니다. 정착을 예, 했습니다. 빨리 배출이 안 되면은 그게 이제 독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체에는 유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의 몸에만 문제가 있느냐? 환경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신부님 말씀처럼 온실가스 배출의 15%를 축산업이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먹는 것만 줄여도 15%의 온실가스를 사실 우리가 상쇄할 수 있다는 거는 지구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 대부분 지금 잘려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소를 키우고 소한테 먹일 가축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대우림이 다 불타고 1초에 잘려나가고 축구장 하나씩 하거든요.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1초에 축구장 하나씩.
그러니 지구에 미치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고기 좀 줄이셔야 되겠죠. 그러네요. 이 지구의 허파인 거를 이렇게 제가 조금씩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 느낌인데. 정말. 오늘 지구 온난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성 교수님 또 우리 소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답이 분명하네. 네. 한평 태양광각기, 네. 그다음에 고기 덜 먹기, 네. 특별히 소고기 덜 먹기, 요것만 참여를 잘해도 일단 내가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듣기에도 개인이 먼저 노력을 해야지 지자체가 움직일 것이고 지자체가 움직여야지 국가가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공약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뭐 제가 하면 릴레이로 좀 해주시면 좋겠죠? 뭐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아가지고 120만 원 서울시장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꼭 태양광 한평각기 운동에 네.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예, 저도 한평각기 운동에 참여하고 고기를 끊겠습니다. 나 자신 없는 거를. 아주 끊지는 말고 1년에 한 3번 먹기, 그 4번. 명절에만 먹겠습니다. 와, 진짜. 와. 태양광 한평각기 하고요. 그리고 그 소고기는 명절 때하고 제사 때만 먹겠습니다. 저희 집은 소고기를 안 먹고 있고요. 저는 이제 2022년 들어서 아예 육고기를 안 먹고 있어요. 와. 그래서 소, 돼지, 그래서 닭까지. 피부가 고우시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빛이 나셔, 피부가. 청국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해산물 정도 네. 먹는 이제 채식을 하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태양광 한평각기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위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블사이버 교우들이랑 한번 모아갖고 네. 몇 억 정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땅은 뭐 문경에도 있고 여기도 많으니까 네. 시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구가 병들고 또 지금 열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늦었지만 또 가족들과 지구를 살리는 탄소 배출 제로 실천에 한번 올 한 해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